벌써 2021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1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 감금, 옥중 투쟁 1404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히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시는 생신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1404일째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면서 옥중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박근혜 대통령의 70세 생신을 축하하는 프랭카드가 전국에 붙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70세 되는 나이에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진실인가 정인가 라는 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와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종북 좌파들, 친중 좌파들, 사회주의자들한테 부역을 했습니다. 그 부역자들은 중도를 주장하지만은 정말 썩은 기독권이었습니다. 보수를 주장하지만은 보수다운 보수가 아닌 비겁한 용기 없는 보수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법, 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만든 장본인들이 386 운동권 세력입니까? 그들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역해버린 소위 보수를 주장하는 자들, 용기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을 굴종해버린 그러한 자들, 같은 당에 당을 5번씩이나 구한 대통령을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그러한 부역자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했는 행위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가. 전 세계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의 나라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위는 75년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추악한 정권이 됐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도를 자처하며 5.18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사적 행위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냐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고 친중 세력으로 가면서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고 4년 이상 이렇게 교묘하게 종북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김종인 씨와 안철수 씨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없습니까? 그들이 내뱉은 현 시국에 대한, 현 대한민국에 대한 안일한 탈이념화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데 정말 큰 부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싫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적과 같은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 거짓을 밝히고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는 정말 살아있는 보수, 용기 있는 보수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대한민국의 멀쩡한 월성 1호기 폐쇄 사건과 맞물려서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은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USB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날 4월 28일 집회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북핵에 대한, 북핵 폐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회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대한 사과가 없는 회담, 북한 주민의 억압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는 회담, 이 산무회담을 우리는 직책했습니다. 그래서 6.15, 7.4, 2018년 4월 27일 이 정상회담에 약속했던 부분을 다 지키려면은 200조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저를 검찰에 고발했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USB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USB에 김정은한테 약속을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원전 폐기와 관련된 불법행위, 또 USB에 북한 원전 건설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특검 조사를 통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은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탄핵과 형사처벌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매몰되어 있는 소위 야권 후보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장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태보다도 더 위중한 대한민국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말 저걸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한 것인지 반역행위를 한 것인지 이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정감사와 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와 특검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전면적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탐욕과 썩은 기득권 세력들, 용기 없는 지식인들, 또 기득권을 가졌다 하는 보수 언론들, 자기 회사 사주만을 위해서, 사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그러한 세력들, 이제는 반성해야 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되는 이 차원에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탄핵 지도 세력들, 탄핵을 옳다고 얘기했던 기득권 언론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치인들, 탄핵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비겁한 지식인들, 그들이 먼저 탄핵은 불법이었고 거짓이었고 그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국민들께 탄핵 무효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야지. 여러분들이 그 반성과 사과와 숙고 대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무릎 꿇을 때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계기에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정신 차리고 국민들께 진실의 앞에, 진실의 벽 앞에 아직 독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고통받고 신음받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짐을 분노하는 국민들 앞에 여러분의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 원전건설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상황, 또 일당 독재의 이 포박, 무능한 이 중국 폐렴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자영업자들의 폭락, 중소기업들의 이 폭락,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번 설날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설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설날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정세균이라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인 이 설날에 또 5인 이하 금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국민 통제입니다. 또 이것은 민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다. 설날에 가족들이 움직이는, 지금 교통수단의 중요한 교통수단의 기차나 버스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자가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한다? 그러면 설날 명절에 고향에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그냥 가정에 가만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K방역을 하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정말 개뿔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명절 2번만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에 와서 혹은 타지에 가서 일을 하는 분들은 설날 큰 명절과 추석 큰 명절 2번 고향을 찾아가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 건강도 챙겨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 간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쪽을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면은 그 나머지 그 풍선 효과라는 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다 집단적으로 관광지에 모이고 집단적인 모임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냥 가족,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은 가족 해치 아닙니까? 오로지 일당을 위해서, 오로지 1인 독재자를 위해서 가족은 필요 없다는 것이 소련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북한을 보면서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설날 명절에 5인 이상 가족 친족도 못 모이게 하는 이것은 독재의 말로를 보는 겁니다. 가족 해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면서 힘들고 괴롭게 1년에 1번 있을 2번 있을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은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냥 설날 명절에 돈이나 몇 푼 보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명절의 통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영업자들, 식당 이런 분들이 또 9시 제한, 5인 인원 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정세균이라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12시까지 제한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은 한 직장에 있던 한 단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식당에 거리두기를 하는 전제하에 같은 식당을 가도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지 않습니까? 코파라치가 신고하면 15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우방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짓 하는 나라 없습니다. OECD 자랑하는데 OECD 국가에서 이런 짓 하는 나라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들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궐선거 앞에 놓고 서울 민심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궐선거 앞에 두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탈원전의 진실이 또 북한 원전 건설의 내막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민심이 이 권력 말기에는 명절 한 번 지나가면 명절 민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지율이 툭 떨어집니다. 두렵겠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그냥 K방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 관계도 소원해지고 가족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K방역 막으려다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홀로 계신 부모님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든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가족 단위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의 마지노선인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경기지사 얘기도 자살률 얘기하잖아요. 자살이 폭증한다. 왜 돈 안 푸냐? 돈 푸는 거는 포퓰리즘으로 잘못됐지만은 이재명이가 얘기한 자살률 폭증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자식들, 손자, 손녀들 얼굴 하는 보는 나게 1년을 참고 계시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효의 국가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폐륜 정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태호 정책의장이 오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향,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이제 회의 중에. 전단지 살포금지, 중국에 대한 굴종적 산불정책, 전작권 해수, 사드 배치 비협조, 원전 폐지, 북한 원전 건설, 한미동맹, 한미 군사훈련 축소 중단, 대한 9.19 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북방 서해와 방어력 해체, 공산 붉은 세력들의 신정표 정책, 평창올림픽의 평양올림픽 통일쇼, 북한 인권법 무력화, 지소미아 폐지, 대북방송 폐지, 국방부 국주적 적표기 폐지, 보훈처 70% 공산사회주의자 서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아무런 문헌평, 수도 없는 일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 벌어졌어요.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바닥친 정도가 아니라 안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화시키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서 깨고, 그것이 김일성이가 가고자 했던 길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가고자 했던 길. 그들이 지금 한상수 최고위원께서 매주 월요일 날 악법 강의 하시잖아요. 그 악법 안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악법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책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신적폐, 신사회주의 이 주도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10대 악행, 10대 악법이라는 전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왜 문재인이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연방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왜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중국의 종중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의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자료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이면 무용하다.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 전제는 그 데이터가 60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적다라는 입장도 있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219만 명분을 상반기에 가져와서 우리 요양병원 환자들부터 마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백신 맞지 않겠다.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일국의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는 무용하다. 65세 이상은. 61세에서 65세는 효과가 별로 없고 65세 이상은 무용하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양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219만 명분 가져와가지고 그분들부터 맞히면은 그분들이 나 이거 맞기 싫어. 그러면은 다음 백신 다른 사람들 다 맞고 제일 뒤에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백신을 이 백신 저 백신 다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고 나는 이 백신 맞겠다, 난 저 백신 맞겠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국민의 선택권을 빼고 프랑스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무용하다 하는데 우리는 219만 명 강제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K방역은 뻥이라는 겁니다. 뻥. K방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들만 지금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모더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화이자하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기업이에요. 돈 많이 주면 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주는 것도 2배, 3배 돈 줘보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되면은 미국의 전체 이 중국 폐렴 방어를 방역을 소위 말하는 중국 폐렴을 종식시키겠다는 얘기하는 우리는 6월에 몇 명이나 도대체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아직 발표를 못해요. 왜? 백신 부급하는 부급 업체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저끼리 떠들고 있어요. 지금 정세균이 혼자 떠들고 방역에 있는 본부에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백신이 어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아이고 상반기에 2월달부터 이달부터 백신 주사 맞습니다 얘기만 해요. 전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 전염병조차도 국민들을 속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권의 그 무모함에 무도함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이 2월 1일 3.1절 한 달 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3.1절 서울 대투쟁을 선언합니다. 법적으로 집회가 몇 명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100명 이하의 집회가 되면은 25개 서울시 구청 25군데에서
100명 이하 투쟁을 하겠습니다. 집회를 합니다. 3.1절 투쟁 집회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탄핵 무효 투쟁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 집회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회 인원이 제한이 되면은 제한된 인원을 수백 군데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에 총력 투쟁을 하겠습니다. 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의 사무처에서는 3.1절 총력 투쟁의 준비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방역과 철저한 거리두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내리지만 그 법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로 우리는 서울 총력 투쟁을 선언합니다. 3.1절 총력 투쟁을 위해서 전국의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1절 100인 이하 집회 혹은 100인 이상 집회로 되면 그 인원 한도 내에서 25군데의 각 구청별로 총력 집회 투쟁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과 같이 10인 이하 집회로 묶을 경우에 수백 곳에 서울 투쟁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법적인 정권도 없었습니다. 3.1절 총력 투쟁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명대 주간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외롭지만 광주 서명 투쟁을 하고 계신 광주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에서는 전주 서명 투쟁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과 전주 서명 투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성우 최고위원이 발표했는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서명했던 분들이 11,574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서명대,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의 홍보관, 서명대 홍보관을 보신 분들은 이거에 100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명대 홍보관을 100만 명이 보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의 홍보를 우리는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8군데 서명대를 가서 제가 스스로 서명대 물품을 전달하고 직접 현수막도 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명대는 200개 서명대, 200개 이상의 서명대를 구성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의 전국 홍보관이 200개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공화당에 있는 차량, 버스가 13대고 홍보 차량이 수십 대입니다. 이 또한 이동 홍보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당의 채무가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2월 3월 2달 좀 더 허리띠를 메고 우리 동지들의 협조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공개 사무처장, 전국 사무처장 특히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을 1차로 선발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과 정체성과 강령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스템화,
조직위원장을 구성하고 시스템화 정당을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지도부에 나서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을 우리 2기 지도부는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비롯한 2기 지도부, 또 3기 시도당 위원장, 또 당의 중앙당직자, 또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요원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이루어간다는 시스템 정당화로 또 확장성과 선명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남 탓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건너지 말아야 될 길을 벌써 건넜어요. 보수를 버려버렸잖아요. 또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속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정당 만든다고 떠드는데 쉽지 않잖아요. 나무 정당 떼어놔가지고 한 5지역에 5,000명도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한 주에 지금 3,000명 이상의 당원이 들어오는 한 주에 서명만 12,000명 가까이가 서명을 하라고 한 주에 3,000명의 당원이 들어오는 정당은 없습니다.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 영하 20도가 되는 이 혹한기에 발휘동 좀 오는데도 서명 활동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홍보 활동을 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대표가 두렵다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운 정당이 생겼고 무서운 당원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저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16년 그 겨울부터 4번의 겨울을 지나면서 느낀 것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의 진실,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으로 총집결하셔야 됩니다. 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않고 큰 대로 뭉쳐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큰 대로 뭉쳤더니 그놈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역사, 자유통일,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으로 자유우파 국민들이 뭉치면 됩니다. 국민의힘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면은 이 판은 대한민국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벌써 4년 가까이 속아봤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가짜 보수들, 용기 없는 보수들, 박근혜 대통령을 때마다 팔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파리 보수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장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그러한 보수가 아니라 썩어 빠진 기득권을 드러내고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인 우리 공화당으로 힘을 몰아주시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 이틀 동안 혹은 지난주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70세 되는 생신입니다. 1404일째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생신,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를 다해서 그분의 생신을 모셔야 됩니다. 70세 되시는 생신의 의미가 더더욱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분은 깨끗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70세 되는 대통령이, 그것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22년형을 받고 1404일째 3년 10개월이 넘도록 감옥에 계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불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내일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 성모병원에 지장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내일 다시 구치소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로 옮기는 행위는 정말 비인륜적 행위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서초동 검찰청 앞 생신 집회와 서청대 생신 집회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면은 생신에 축하하실 많은 분들이 K방역 마스크 끼시고 손소독 하시고 손에 한 송이에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트러스가 설치되어 있는 성모병원에 조용하면서도 경건하게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집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미국 국민들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생신에 한 분 한 분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의 보안 문제라든지 또 이 질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분들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가 답입니다. 애국이고 그것이 애당입니다. 오늘 2월 1일 날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 70세 되는 생신 전날, 3.1절 한 달 전날 의미 있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